안녕하십니까. 저는 SNC 동물 메디컬 센터에서 외과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원장 최중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형외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정형 수술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 정형외과 질환들 중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게 뒷다리 쪽에 파행 증상, 그러니까 다리를 저는 증상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뒷다리 후지파행 4대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슬개골탈구, 이제 두 번째가 십자인대 단열, 세 번째가 고관절 쪽 탈구나 이제 관절염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들, 네 번째가 허리 디스크 질환에 의해서 이제 파행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질환들 특성이나 진단 과정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근데 검사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프로토콜대로 진행을 하게 되고, 두 가지는 꼭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한 40개 정도 항목이 적혀 있는 정형 평가표를 일일이 하나씩 다 체크를 해가면서 꼼꼼하게 놓치는 부분 없게끔 앞다리, 뒷다리 전부 다, 그리고 허리 쪽까지 다 체크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더 중요한 자료는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거를 검사를 하고, 물론 엑스레이 검사에 대한 한계점이 분명히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엑스레이상 거의 대부분 스크리닝이 되는 편이고, 이후에 만약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CT나 MRI 촬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 강아지들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강아지들은 뒷다리 질환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사람과의 의사소통 자체가 조금 다르다 보니 불편함을 저희 사람들이 캐치하는 게 조금 어렵죠. 그래서 막상 이제 임상 증상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심각한 상태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얘기일 수 있어서 정기적으로 정형 검사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추천이 되고, 건강검진을 보통 권장하는 게 1년에 한 번 정도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나이가 10살 이상 넘어가거나 했었을 경우는 6개월 또는 3개월 정도로 당겨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어린 연령대의 건강검진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를 저희가 보통 권장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정형 검사를 통해서 뒷다리 관련된 질환을 미리 스크리닝할 수 있다 그러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슬개골 탈구 관련된 거는 보호자분들께서 상업적으로 슬개골 매트라든지 또는 보조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바로 진행을 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수술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조기를 착용을 한다든가 또는 다리가 미끄러지지 않게끔 생활하는 패드를 사용을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릎이 빠져 있는 상태로 방치를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응증들 중에 하나가 관절 관련된 질환입니다. 줄기세포 자체를 관절에다가 주입을 해줘서 관절염이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점들을 예방을 하거나, 또는 손댈 수 없을 정도로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보행이 어려운 아이들까지도 적용을 하게 되면 보행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애니콘주라고 해서 유한양행에서 나오고 있는 관절 자체에 주사를 해서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주사 제제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보조적 요법도 많이 있지만, 거기서 조금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들은 그 치료들 자체가 이제 관리 차원이고, 수술 전에 관절의 안정화나 그런 측면에서 주입을 할 수 있는 치료들인 거지, 걔가 치료제는 아닌 것 같아요. 주사들이나 줄기세포 자체가. 레이저 치료도 마찬가지로 줄기세포나 관절 주사하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레이저를 통해서 이제 관절에 생기는 염증이나 이제 통증 완화, 그다음에 근력 강화 목적으로 보통 사용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됐던 치료법이기 때문에 효과나 이런 것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고, 이제 수술 이후에 재활치료, 그러니까 물리치료 개념에서 많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레이저 치료만이 아니고 이제 원래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관절 수술이라고 하는 게 관절을 이제 구축시킬 수 있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는 게 이제 재활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수술 이후에 이제 재활치료가 병행이 되게 되면은 훨씬 좋은 예후를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수술 전에는 보통 권장은 잘 안 해드리고요. 수술 후에 안정을 취해야 되는 그 시기 때, 보통 목표를 하는 게 슬개골 탈구를 예를 들자면은, 슬개골 탈구 수술 이후에 9에서 12주 정도가 됐었을 때 잔디밭이나 이런 울퉁불퉁한 바닥을 정상적으로 걷고 뛸 수 있게끔 하는 걸 보통 목표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까지의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관절 자체가 불안정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보조기를 착용을 시키는 편입니다.
제가 정형외과 이게 진료를 보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들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강아지하고 저희하고의 의사소통 체계 자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강아지는 저희를 사랑하잖아요. 저희만 보고 있는 형태고, 그래서 아프다는 표현이 뭐 정확하게 되는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불분명한데, 그렇기 때문에 좀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수술을 해야 돼요? 언제가 적기예요? 라는 질문을 받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아쉽긴 하거든요. 아이들이 이해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람 입장으로 조금 돌려놓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아지들은 통증이나 어떤 임상 증상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병원을 내원했었을 경우 이미 그 아이가 집에 있는 동안에 표현이 안 되는 어떤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 마음이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권장드리는 거는 정형평가, 정형 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진행을 해서 그런 질환들을 사전에 조금 예방할 수 있거나 또는 관리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정보를, 그러니까 좀 얻어가실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